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수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 월배당 ETF인 JPI와 JPQ 중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운용 전략과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려봤으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운용 전략을 보면 JPI는 방어적 주식 포트폴리오에 S&P 500 콜옵션 매도를 결합한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고 JPQ는 나스닥 100 구성 종목에 나스닥 100 콜옵션 매도를 결합한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합니다. 상세한 비교를 위해 JPI부터 알아보면 방어적 주식 포트폴리오는 더 낮은 변동성을 구현하기 위해 30년 이상 검증된 투자 프로세스를 활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의 특징으로는 개별 종목 비중이 2%로 제한된다는 점, 개별 섹터의 비중이 17.5%로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옵션 전략으로는 인컴을 창출하고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투자자가 시장 상승분의 일부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1개월 만기 외곽의 콜옵션을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JPI는 S&P 500 지수보다 낮은 변동성과 베타를 가지며 인컴 제공을 추구하고 시장 상승분의 일부를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JPI의 구성 종목을 보면 알파벳과 AbbVie, 존슨앤존슨, 아날로그 디바이시즈 등 기술주와 전동 헬스케어 주식에 폭넓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중이 가장 높은 알파벳이 1.7% 정도이기 때문에 종목별 분산은 정말 잘 되어 있는 방어적 주식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JPI의 운용사인 JP모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간 분배율은 6%에서 10% 수준인데요.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1%에서 2%, 옵션 프리미엄이 5%에서 8% 정도의 분배율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인해 포기한 상승분을 제외한 시장 참여 수익이 추가될 수 있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말부터 올해 11월 말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JPI가 9.51%, S&P 500 ETF인 VO가 14.65%를 기록했습니다. JPI의 경우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수익이 배당금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하락률을 나타내는 MDD를 보면 JPI는 마이너스 13%, VO는 마이너스 24%를 기록했습니다. JPI는 방어적 주식 포트폴리오와 옵션 전략을 활용하여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변동성을 나타내는 베타 값을 보면 0.59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VO가 1% 상승하면 JPI는 0.59% 상승하고 VO가 1% 하락하면 JPI는 0.59% 하락하는 것인데요. 시장보다 덜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JPI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용 전략은 방어적 주식 포트폴리오와 S&P 500 콜옵션 매도를 결합한 커버드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연환사 분배율 기대값은 6%에서 10% 사이이며 과거 성과는 S&P 500 대비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도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JPI에 적합한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변동성 완화와 안정적인 인컴이 필요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JPQ를 보겠습니다. JPQ는 나스닥 100 구성 종목에서 펀더멘털 기반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옵션 전략으로는 인컴을 창출하고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투자자가 시장 상승분의 일부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1개월 만기 외곽의 콜옵션을 사용합니다. JPI는 S&P 500 옵션을, JPQ는 나스닥 100 옵션을 거래합니다. 최종적으로 JPQ는 나스닥 100 지수보다 낮은 변동성과 베타를 가지며 인컴 제공을 추구함에 따라 시장 상승의 일부를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JPQ의 구성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브로드컴 순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JPI와 비교해봤을 때 테크 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확실히 높고 개별 종목의 비중도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JPQ는 테크 기업의 성장성을 누릴 수 있고 그만큼 변동성은 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JPQ의 운용사인 JP모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간 분배율은 9%에서 11% 수준인데요.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1%, 옵션 프리미엄이 8%에서 10% 정도의 분배율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인해 포기한 상승분을 제외한 시장 참여 수익이 추가될 수 있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올해 11월 말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JPI가 10.37%, JPQ가 25.63%, VU가 23.6%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할 때 JPI는 절반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JPQ는 S&P 50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하락률을 나타내는 MDD를 보면 JPI는 마이너스 5.7%, JPQ는 마이너스 8.4%, VO는 마이너스 8.3%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기간에서도 동일하게 JPI는 방어적 주식 포트폴리오와 옵션 전략을 활용하여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베타 값을 보면 JPI는 0.53, JPQ는 0.79가 나왔습니다. 커브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는 대부분 상승 제한이 존재하고 하락 방어력이 우수한 편이라 이를 변동성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JPQ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용 전략은 나스닥 100 포트폴리오와 나스닥 100 콜옵션 매도를 결합한 커브드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연환산 분배율 기대값은 9%에서 11% 사이이며 과거 성과는 S&P 500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과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JPQ에 적합한 투자자는 상승장 참여와 연 10% 내외의 인컴이 필요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JPI는 상승장 참여까지 동시에 노리기는 힘든 구조이고 포트폴리오 분산 및 변동성 완화에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월 분배율 추이를 보면 JPI는 0.6%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고 JPQ는 0.8%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변동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더 많은 잠재적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가능하고 변동성이 낮은 환경에서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올해 초 변동성이 클 때 JPI와 JPQ의 옵션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JPI와 JPQ를 비교해보면 선택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안정적인 인컴과 낮은 변동성, 그리고 분산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 JPI가 적합합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의 참여도 테크 중심의 성장성, 그리고 월 10% 내외의 높은 인컴을 원한다면 JPQ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ETF 모두 커브드콜 전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지만 단순히 어떤 ETF가 더 좋은지보다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의 구성 목적에 맞는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JPI와 JPQ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